안녕하세요. 상주벼 병해충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 발생하는 벼 도열병입니다. 보통은 만성형의 형태로, 즉 포자의 비산에 의해서 도열병이 군데군데 잎에 찍히는 형태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급성형 도열병도 많이 발생되는데요. 7월, 8월 긴 장마, 그리고 20에서 25도 사이의 온도에 의해서 비산이 아닌 잎에서 발생된 도열병균이 자체적으로 확산되어 급성형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벼 도열병 같은 경우는 발생 특성이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비가 많고 흐리고 강우량이 집중되는 때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의 약한 품종을 많이 재배하거나 지나치게 질소 비료를 많이 준 논에 주로 도열병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품벼는 도열병이 약한 품종으로 이에 해당이 됩니다. 도열병 방제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방제는 벼꽃에 의해서 수정이 지나고 이삭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쯤 가장 적당하고요. 2차 방제는 1차 방제 후 약 7일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벼 잎집 무늬 마른 병입니다. 이 마른 병은 벼 하단부 쪽에 이렇게 잎집이 마르는 형태인데요. 발생 특성으로는 토양의 볏짚, 그루터기에서 월동한 균핵이 잎집에 붙어 생기는 병해로, 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 고온이 지속되고 장마 기간이 지속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도열병과 잎집 무늬 마른 병은 곰팡이 병균으로서 균핵이 잎이나 볏짚에 묻게 되면 그걸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잎집 무늬 마른 병 같은 경우는 조기 이양을 피하고 과번무가 되지 않도록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패기 전에 철저한 방제를 하여 상위엽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벼 세균성 벼알 마른 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기 후기에 가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병을 진단할 때쯤이면 이삭이 이렇게 익어가면서 눕지 못하고 세로로 서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쭉정이가 생기기 때문인데, 이렇게 벼알이 마르는 형태를 통해서 세균성 벼알 마른 병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벼알 마른 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벽시는 반드시 건전한 종자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벽시 종자로부터 세균성 벼알 마른 병이 보균이 되어 이양을 하고 재배를 하신 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종자 소독을 통해서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제 살포 시기는 출수기 전후로 2회 살포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삭도열병과 동시에 방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봄철 이양 초기에 발생하는 벼 물바구미입니다. 벼 물바구미는 저온성 해충으로서 성충은 잎의 연맥을 따라 표핀만 갉아먹고 세로로 시큰을 가해하는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제를 할 경우에는 육묘상 처리제를 처리하거나 혹은 5월 하순경 성충이 주당 0.5마리 정도 있을 때 방지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홍명나방입니다. 홍명나방 같은 경우는 출수 이후에 벼잎을 세로로 가해하고 그리고 우측과 같은 모습으로 많이 가해합니다. 벼잎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생기는 새잎이 광합성 여부에 따라서 수량이 좌지우지하게 되는데요. 홍명나방에 의한 피해로 인해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논에서는 잎의 수량이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홍명나방은 어릴 때는 벼잎을 한 잎씩 세로로 마는 경향이 있지만 후기가 되면 잎 전체를 가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제는 7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하는 것이 좋고
피해 염률이 30%가 넘게 되면 방제를 빨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벼 먹노린제입니다. 벼 먹노린제는 월동해충으로 전년도에 월동한 성충이 이듬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벼 먹노린제 같은 경우는 벼줄기와 벼알을 흡집하여 백수현상과 수량 감소, 반전미 유발 등을 나타나게 됩니다. 좌측으로 보이는 것이 성충의 사진이고 우측이 충에서 부화한 약충의 사진입니다. 벼 먹노린제는 전년도에 월동했던 성충이 이듬해 6월쯤 본답으로 이동을 해서 7월부터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산란된 알에서 깨어난 약충이 7월 중순부터 발생하여 8월 하순에 최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벼 먹노린제를 잡기 위해서는 월동 성충이 나오는 6월 상준순 그때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방제가 필요할 시에는 7월 상순, 약충이 알에서 깨어난 시점에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벼 먹노린제는 내 논에만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논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통해서 방제를 해주는 것이 방지 효과를 가장 높이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방제는 주로 무인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을 통해서 많이 방지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무인 항공방제와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헬기의 일일 방제 면적은 약 30에서 40헥타르로 농업용 드론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면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자체가 무겁고 동력이 세므로 하강기류로 약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제 시간이 좀 더 길게 유지가 될 수가 있으며 대규모 면적에 방제하기가 용이합니다. 내구성이 드론에 비해 오래가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며 기체가 무거워 바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됩니다. 농업용 드론은 일일 방제 면적 자체는 무인 헬기가 더 높지만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를 포함하면 총 방제 면적 자체가 무인 헬기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헬기보다는 조금 더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옆 농가에 비산될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또한 유지 관리 비용이 무인 헬기 대비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인 헬기는 기체 자체가 농업용 드론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지형 지물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드론은 개인 농가 및 장목반 단위 구입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헬기 같은 경우는 유지 및 관리 비용이 비싸고요. 지형 지물에 의한 영향을 농업용 드론보다는 조금 더 받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에 의한 비산의 영향도 큽니다. 구입 단가가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일반 장목반 단위보다는 농협 등 대규모의 자본력이 있는 곳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도 단점이 있는데요. 내구성이 무인 헬기 대비 짧고 배터리 교체를 통해서 방제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으며 기체가 가벼워 바람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개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체 관리가 조금 미흡할 수 있으며 무인 헬기보다 하강 기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잘록병이라고 불리는 입꽃병입니다. 입꽃병의 증상은 모의 지체부에 백색 곰팡이가 보이고 모의 생육이 부진하여 말라 죽는 현상입니다. 감염 경로는 토양에 의해 1차 발생되고 입꽃병이 걸린 개체가 옆으로 이병되면서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입꽃병은 봄철의 저온, 토양의 산도가 6 이상 혹은 4 이하일 때 잘 발생되며 상토가 너무 건조하거나 가습할 때도 발생되게 됩니다.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육묘 상자는 사용 후에 꼭 세척해서 보관을 해주셔야 되며 상토의 산도는 약 4.5에서 5.5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출하실이 너무 고온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출하실의 곰팡이를 사전에 소독하여 제거해 주시는 것이 입꽃병 예방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뜬모입니다.
뜬모의 증상은 잎이 낮에는 시들고 밤에는 펴지는 현상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발생 원인은 일교차가 약 10도 이상 났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10도 이하의 저온이 지속되거나 건조할 때, 토양의 산도가 높을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뜬모와 이꽃병을 비교해서 보자면 뜬모는 곰팡이 발생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꽃병은 곰팡이에 의한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꽃병은 곰팡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재부와 지상부가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뜬모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상토는 4.5에서 5.5의 pH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뜬모가 발생되는 이유는 야간과 주간의 온도의 격차에 의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야간 온도를 너무 낮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뜬모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찌가랭 같은 약재를 살포해서 방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백화묘와 키다리병입니다. 보통 백화묘는 녹화 시기에 많이 발생하게 되며 엽록소가 형성되지 않아 모가 백색을 띠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 현상은 너무 강광에 두었기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하루나 이틀 정도 부직포로 덮어놓게 되면 백화묘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육묘 시절에 많이 발생되는 키다리병입니다. 키다리병은 종자 소독만 잘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하게 영농철을 준비하시다 보면 키다리병이 발생되는 모판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키다리병은 본답에 가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벼 병해충 관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